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 학생들이 유대인의 공부법을 활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결과적으로 미친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팀노바는 유대인 교육법을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육법을 말하기 이전에 유대인은 여러 가지 경전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탈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탈무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대교는 경전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서 이 탈무드가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런 탈무드의 지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학창 시절 제 어렸을 때도 탈무드 이런 책이 종교 경전인지 몰랐거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좀 합리적인 그런 되게 지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대인 자체가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거의 뭐 기독교인이나 뭐 천주교나 이런 불교 이런 신자들이 주로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재미로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이솝우화 보는 느낌 약간. 그래서 되게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사는 게 똑똑하구나, 이런 식인데, 문제는 이런 탈무드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보는 유대인들은, 일단 유대인은 미국 경제의 모든 걸 쥐락펴락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를 들면 브로드웨이 뮤지컬 다 유대계고, 미국의 유명한 헤지펀드 다 유대계고, 미국의 더 아무튼 대부분 다 유대계야. 그러니까 핵심들은 다 유대계야. 그러니까 존나 무서운 거지. 유대계가 그 정도로 그 되게 파워가 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모든 면에서 두각을 잘 나타낼까? 그런 거의 핵심은 토론이라는 거지. 토론을 통해서 뇌신경 가소성을 굉장히 잘 활용한다. 그러니까 뇌 발전을 잘하게 만든다는 거야. 근데 그런 합리적 토론이 가능하게 하는 건 이런 유대교에서 지향하는 거.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약속이랑 이런 합리적 선택이거든. 그러니까 약속은 얘네들 율법 자체가 그, 그, 모세의 십계명 있죠. 십계명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약속의 민족이라 할 정도로, 계약의 민족이라고 할 정도로 어떤 특정 규칙을 지키는데 굉장히 되게 예민하고 되게 명확하게 하는 특성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런 뭐 베니스의 상인들이나 이런 데서 보이는 어떤 되게 지혜로운 그리고 합리적인 뭐 이런 접근이 있어. 막 베니스의 상인들에서 보면은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너의 살덩이를 이만큼 베어가겠다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똑똑한 그 판단을 하는 이제 판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덩이를 가져가도 좋다, 하지만 거기서 살 외에 다른 조직을 가져가면 너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어떤 지혜를 보여주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말도 안 될 수도 있지만, 계약서에 그렇게 살덩이만 가져간다고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판사가 똑똑하게 이제 이렇게 내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유사 사례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탈무드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계는 저런 합리적 결정이 되게 중요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직설적이고 합리적이고 권위의식에 대한 도전까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유대계는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부담스러울 거예요. 저도 막 학창 시절도 그렇고, 뭐 나는 막 그걸 되게 심했어. 막 아까 심한 난 내가 내 돈 내고 우리 엄마 아빠가 열심히 번 돈 가지고 내가 대학교를 다니니까, 내가 1, 2학년까지는 부모님이 돈을 내줬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그때 생각해 보면은 그 아까우니까 대학 토론 이런 데도 막 되게 열심히 하고, 막 그 명사 들으면 질문 빡세게 하거든. 근데 우리 한국 학생, 특히나 지방대 애들이 진짜 애초에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아직 수업이 끝나지 않았어. 그래서 질문할 시간이 많이 남았으면 내가 질문이 있으면 해도 되잖아. 근데 내가 질문을 하면 수업 길어진다고 존나 눈치 주는 거야. 머리에 똥통밖에 안 든 것들이. 내가 내 등록금 내고 그리고 그 수업이 안 끝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랬었어, 내가 20살 때는. 그러니까 되게 미개했다고. 그러니까 대학은 그냥 점수 받는 게 핵심이지, 저 명사분이 와서, 내가 평소에 만날 수도 없는 분이 와서 내가 더 배우고 싶고, 그 진리, 마지막 왕국인가 옛날에 되게 유명한 머드게임이 있었단 말이야. 그거 이제 하셨던 그 되게 여성분이 오셨어. 그거 이제 대표분이. 근데 조금 이렇게 막 상태가 안 좋아 보이시긴 했었는데, 그게 좀 약간 아파 보이셨어. 그러긴 했는데 내가 너무 되게 어렸을 때 되게 감명 깊게 했던 게임이라 너무 나는 흥분됐지, 게임공학과로서. 그래서 내가 게임공학과인데 막 질문을 몇 개 하고 막 하니까 되게 기특하게 봐주시긴 했는데, 주변 사람들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분이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머리를 약간 중풍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힘들게 얘기하시니까 좀 듣기 싫었나 봐. 근데 나는 내가 존경하는 분이니까 할 수 있지. 근데 진짜 농담 아니고 100명이 있으면 80명 이상이 나를 그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러니까 족같아 아주. 그냥 한국 대학을 왜 다녀, 그럴 거면. 지식의 성지인 대학에서도 질문 하나 명사 만나고 대학 질문도 못하게 눈치 줄 거면. 그러니까 이런 사회라니까. 그러니까 튀면 안 되고, 내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팀노바가 공격받은 포인트 중 하나는
어떤 하나의 교육기관의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일반적이지 않다 이거야. 그래,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바 국비 교육이 99%니까 너네는 그거를 왜 안 하냐 이런 식인데, 합리적인 판단을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잘 아니까 고연봉자는 단순히 특정 플랫폼 하나만 해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공부를 정말 복합적으로 하고, 그건 컴퓨터 공학이나 컴퓨터 사이언스, 뭐 석사, 박사학위, 나도 지금 학사를 2개를 다녔고, 그런 입장에서, 그리고 현업 경력 20년 가까이가 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날 가르치려 들지. 이제 개발, 뭐 리서치 해봤자 개발 커뮤니티에서 막 카톡방에서, 오픈 단톡방에서 그냥 모르는 사람, 경력 몇 년 되고 연봉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대충 들은 것 같고 날 가르치려 든다니까. 사람들이 기가 찬다니까. 30년 가까이 한 사람한테 그런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래. 왜냐면 자기가 들은 거랑 다르면 무조건 잘못했다 생각.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 이게 수직적인 교육, 이런 주입식 교육의 문제인데, 이 그 유대교 애들은 존나 기가 세고, 이렇게 그 후치파 정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명사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내가 질문하고 반론할 건 명확하게 반론하는 토론 문화가 발전하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얘네들이 13살 14살부터 엄청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성인식이 결혼식만큼 중요하거든. 그런 결혼식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결국엔 시간이 지나서 내 돈을 내가 관리해야 돼. 그러면 부모님한테 컨설팅도 받고, 계속 부모님한테 어디에 투자하고 막 계속 자문을 걷고, 내가 거의 뭐 4, 5천만 원 넘는 돈을 받는다 그러더라고, 평균적으로. 13살 14살에 그 큰 돈을 내가 운영해서 내가 경제관념도 쌓고 막 그래야 되니까 얘네들이 장난이 아닌 거야. 이게 장난이 아닌 거야, 이 돈 자체를 운용하는 게.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토론하고 공부하고 부모님한테 리뷰하고 얘기하고, 자기가 그게 너무나 되게 익숙해야 되고, 그리고 13살 14살에 그런 성인식을 하면 그 안에서 많은 그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엄청나게 강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그 성인식이 하나 행사가 엄청나게 되게 압박이 큰 거지. 근데 그렇게 되게 어린 친구들이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엔 이런 어렸을 때부터 그 하브르타라고 하는 토론식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어떤 남 앞에 리뷰하거나 이런 게 좀 더 덜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강인하게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많이 배우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엄마가 막 대치동으로 뛰어가고 막 이렇게 해서 엄마가 말한 대로 하지. 근데 내가 교육학을 오래 공부한 입장에서 되게 엉터리야, 대부분. 어느 학원 선생님이 뭐 뭘 잘 가르친다더라 그러면은 어떤 문제를 빠르게 푸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 현대사회는 보면은 수능은 1시간 안에 그 엄청나게 많은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걸 위해서 진짜 그 쓸데없는 그 행위를 위해서 정말 빨리 푸는 거에만 집중하는데, 진짜 수학의 본질은 발견하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수학 공식엔 관심이 없잖아. 근데 이제 컴퓨터를 처음에 해석하기 위해서는 차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 차분 기간이 컴퓨터의 초석이거든요. 결국엔 컴퓨터는 계산기로 시작된 거거든. 그래서 전자공학이랑 무관하다고 생각을 잘 안 해, 애초에. 그래서 물론 컴퓨터 사이언스는 또 다른 장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자공학이랑 밀접한 연관이 있을 정도로 일단은 계산적인 측면이 되게 강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범주 내에서, 주입식 교육의 문제는 범주 내에서 아무런 생각이나 새로운 도전 자체를 할 수 없게끔 만들고 사람을 퇴화시킨다는 거지.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군중은 비이성적 충동적 존재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무원 시험이 열광일 때 한 15년 전부터 열광이 있었거든. 그때 학원들만 돈 벌고 정작 공무원 시험에 간 사람들은 3년 안에 퇴사하는 비율이 3분의 1에서 3분의 2 사이라고 그러더라고. 엄청 많이 퇴사하더라고. 근데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가는 길을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사고력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야. 질문하는 사고가 퇴화돼서 그런 거거든. 근데 나는 내가 한국 사회가 미개하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하나의 정치관, 무슨 나는 중국 보는 것 같아. 하나의 중국 외치면서 막 그 중국 그 공산당이 생각하는 거랑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면 마치 그 중국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느낌이 강하잖아. 근데 한국 사람은 되게 다양성을 존중한다 그러는데 다 무신사 스타일로 입고 다니고, 그리고 남친 룩 여친 룩 대략적으로 정해진 스타일 있고, 막 그 삶에 있어서 정해진 루트가 있고, 거기서 벗어나면은 굉장히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많이 보거든. 그래서 어렸을 때도 내가 병특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야 이 새끼야 군대는 빨리 갔다 오는 게 좋아 이 새끼야 이러면서 막 맨날 그런 선배들 되게 많았고, 그 아저씨들도 그렇고, 심지어 아줌마들도 그래. 아줌마들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지? 가본 적도 없는 주제들이 뭔가 존나 가르치려더라고. 그래서 나는 되게 어이없었거든, 어렸을 때도.
뭐지 저 아줌마. 그리고 병특도 해본 적 없는 개발자들이 넌 병특 안 될 거야 이지라는데 병특 됐잖아. 뭐 이런 거 존나 많아. 살다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거든. 근데 왜 내가 나는 이렇게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뭐 건의하라 그러면 나 건의 진짜 잘하거든. 이거는 별로고 저희 이제 우리 뭐 이게 하다 보면 고객사에서 뭐 아이패드 테스트 해달라고 하는 경우인데 이거 지금 뭐 팀마다 하나 있는 것보다 차라리 아이패드를 회사에서 한 절반 정도 지원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전에 회사는 그게 있었는데 막 항의하니까 막 되게 재무이사 존나 꼰대였거든 그 회사. 막 불편해. 그러면은 건의해달라고 얘기를 하지 말든가. 근데 우리나라는 알게 모르게 숨은 의도로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막 허례허식으로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썩은 유교를 내가 안 좋아해서 공자를 그래서 안 좋아하거든. 왜냐면 혼전순결 지금도 안 지키잖아. 혼전순결 지킨 사람이 어딨어. 부모님이 주신 그렇게 중요하다고 머리카락도 안 기르잖아. 그리고 부모님이 주신 거는 부모인 당사자한테 물어봐. 부모님 입장에서 머리카락 제가 길러야 될까요 부모님 이러면서 둘이 합의되면 끝나는 거지. 근데 그게 발전했다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정치경제 사회 모든 걸 쥐락펴락하고 유대계 헤지펀드가 그 수익률 존나 높잖아.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유대계가 나는 심지어 무교인데도 불구하고 유대계가 합리적인 그런 스타일을 가진 건 굉장히 본받을 만하다는 거지. 가장 그러니까 교육열이 똑같이 높아. 유대계도 높고 아시아계도 높거든.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교육열 높고 중국계도 되게 높고 그렇고 인도계도 되게 높거든. 근데 중요한 건 그 결이 다르다는 거지. 결국에는 미국 사회에서 가장 뿌리 내리고 최상류층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유대계나 인도계 이런 사람들밖에 없잖아. 그러면서 근데 너무 웃긴 게 한국 사람들 진짜 근면성실하거든. 내가 그래도 팀노바 하면서 가능성을 많이 본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어떤 되게 주입식으로 하든 뭘 하든 진짜 열심히 하거든. 그래서 나는 내가 우리 학생들 보면서 진짜 근면성실한 거는 내가 참 그래도 아시아계에 있으니까 내가 방법만 제대로 알려주고 팀노바에서 이런 토론 수업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그리고 자기가 만든 거 리뷰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14 14살의 성인식에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그렇게 발표를 하는 수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 몰입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심리학적인 것도 되게 많이 이렇게 넣고 그러니까 되게 평범한 친구들이 자기 잠재력을 발휘하게끔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놔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되게 합리적으로 가면은 한국계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다른 나라 그러니까 스페인 이런 애들은 되게 스페인이나 동남아 사람들은 약간 특히나 동남아 애들은 그 계급에 대한 게 되게 심해요. 막 인도 같이 뭐 카스트 제도 이런 거는 아닌데 막 태국만 해도 하이 소사이어티 이런 문화가 되게 강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암묵적인 룰이 있어. 태국은 그게 되게 심해요.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 되게 무시하고 왜냐면 못 사는 나라니까. 근데 뭐 어떤 내가 태국 유튜버가 태국에서 오래 사신 분이 이렇게 하는 걸 들었는데 현지 교민이시지. 근데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되게 잘 사는 친구라고 생각했던 애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자기 얼굴을 계속 가리더라.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는 잘 살더라도 버스 타는 경우 많잖아. 잘 사는 사람도. 근데 이제 그래서 별 생각 없었는데 걔가 나중에 와서 몰래 와서 얘기하는 게 오늘은 내가 특별히 사정이 있어서 버스를 탄 거지 원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버스 타는 계급이 아니다라는 거지. 이런 것처럼 동남아도 이런 게 되게 심하거든. 이런 계급이 은근히 그 경제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심지어 태국의 하이소가 되게 유명하잖아. 하이소 사이어티. 그래가지고 하이소라고 해서 막 재산 100억 이상 되는 사람들만의 커뮤니티가 또 있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되게 심한데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그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계급이 위가 아니니까 나는 못 올라가면서 존나 게으른단 말이야. 근데 한국 사람들은 서민이건 뭐 그지로 살건 방법만 있고 가능성만 있다면 학생들이 진짜 열심히 해. 그래서 내가 이런 이해관계를 처음에 다 만들죠. 유대계는 왜 부자가 됐고 유대계는 어떤 스타일이고 나는 이거를 코딩적으로 이렇게 재해석을 했다. 그리고 황론문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다중지능 이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입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뭐 내 신경 가소성이나 이런 발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향들을 제 머릿속에서 다시 재조합해서 이런 스타일로 한번 우리 코딩 공부를 해보자. 앞으로 트렌드는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불과 10년 전만 해도 특정 기술 하나만 어느 정도 잘해도 된다는 시선이 강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이 복합적으로 융합되는 스타일로 많이 가더라.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만든 그러니까 CNCF나 아니면은 독일 주도와의 유럽 정부 주도와의 만드는 뭐 가이아엑스라든지 이런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프로젝트들이 이제 대표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조합이 되면서 좀 더 발전하는 이런 스타일.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전처럼 그냥
굿비 스타일로 그냥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굿비도 문제가 많다니까. 이게 15년 전 20년 스타일로 지금도 운영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별로 바뀌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지금 단과반으로 배우는 게 물론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자꾸 단과반 프로그램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요. 우리 커리큘럼을 계속 같이 가져가면서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이 있으면 우리도 활용을 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아무리 무료라고 해도 학생들이 그 시간만큼 늘지 못하면 그게 다 손해잖아요. 그리고 방향이 잘못되면, 습관이 처음부터 잘못되면 나중에 돌리기가 좀 힘들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영이 힘들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뭐 수익률이 엄청 낮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버티고 있는 거야. 왜냐면 이게 내가 학생들의 좋은 결과가 나오려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거든. 아직 내가 정말 대충 가르치고 쉽게 하면서 돈도 많이 벌면서 학생들까지 지금처럼 엄청 잘 되게 하는 건 아직은 자신이 없어. 내가 더 가고 싶은 경지이긴 한데, 근데 그게 지금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제도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건 되게 오랜 시간 확 바뀌면은 그때 우리도 검토를 해볼 생각이에요. 확실히 후츠파 정신이나 이렇게 직설적으로 극단적인 합리층, 그러니까 INTP, ENTP 이런 성향이 이런 애들 되게 많거든. 내가 INTP다 보니까 졸라 공감하는데, 그러니까 태도 같은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결과만 잘 나면 장땡이지. 내 카르쿠베 또 뭐 돈 조금 주면 니네가 거기 신봉하겠냐? 내가 이런 생각, 이런 마인드거든. 근데 중소기업에서 돈 많이 받으면은 뭐 되게 못하고 존나 무시하고 싶지만, 실제로 결국엔 내 카르쿠베랑 또 돈 많이 주고 혜택 많으니까 하는 거잖아. 근데 거기 아무나 갈 수 있겠냐? 그 중소기업도 연봉 고연봉 네카라쿠베, 중소기업에서 네카라쿠베 당토처럼 받으려면 진짜 개 잘해야 돼요. 중소기업은 애초에 단위 자체가 낮은 데서 훨씬 많이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 많이 받는 게 장땡이고, 내가 돈 잘 모으고 개발자로 성장만 잘하면 장땡이잖아. 근데 뭐 개발 기술이 뭐 구글에 들어가야만 할 수 있는 기술은 구글 내부 프로젝트 제외하고는 사실 구글에 들어가기 위한 공부나 이런 거는 보편적으로 다 퍼져 있거든. 그래, 내가 세계적으로 공부하려면 섬마을에 있어도 컴퓨터만 있으면, 컴퓨터랑 인터넷만 되면은 크게 뭐 상관없거든. 공부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 프로그램 공부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은 자기들 스타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그 이상으로 못 가는 거죠. 안타까워요. 내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런 후츠파 정신을 가진 애들이 이스라엘 군대 가면 여자든 남자든 똑같이 훈련을 받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을 깔 수가 없어. 존나 독립적이고 존나 멋있어. 그러니까 진짜 막 남자들이랑 훈련을 다르게 받는 게 아니야. 막 우리나라처럼 막 여군은 뭐 다르게 받고 막 약하게 받고 막 군장도 또 얇게 싸고 막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성들도 똑같이 교육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여군들 무섭거든. 근데 남자랑 똑같이 훈련받고 남자랑 똑같이 군복무를 하거든. 근데 거기서 되게, 그러니까 진취적이고 독립적이고 공격적이고 이런 상황이 강하잖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 시간이 지나면 창업을 했을 때도 군대에서 배운 정신들, 그리고 군대에서 IT 기술을 엄청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 유대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래서 거기서 해온 걸 가지고 창업도 많이 하고 공격적으로 뭔가를 하다 보니까 13살, 14살 때부터 돈 가지고 자기 꿈을 키우고 그리고 그걸 책임져야 되고, 내 의사결정에 대해서 조직 투자는 다 책임이잖아. 그거를 가지고 살던 애들이 군대 가서 심지어 강인한 정신력과 이런 IT 기술까지 배우고 하니까 이 창업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엄청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혹독해 보이지 않으세요? 군대도 가야 되지, 거기서 뭐 존나게 경쟁해야 되지, 그리고 13살, 14살부터 돈 엄청 되게 많이 운용해야 되지. 개빡세.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걸. 엄마 아빠가 고등학생들까지도 막 학원 어디로 보내지, 세상 어떻게 될지 막 혼자 막 발로 뛰면서 막 우리나라 막 우쭈쭈쭈 다 떠먹여 주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다 태화되고 20대 중반 넘어서도 아직 애기들 같고 그러지. 내가 그런 애기들 같은 애들 많이 가르치잖아. 내가 그래서 막 약한 모습 보이면 내가 그런 친구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는 성인이고 성인다운 행동을 해야 된다. 내가 그래서 그렇게 책임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조차도 내가 그렇게 많은 욕을 먹고 해도 학생들이 나를 신뢰하는 이유가 내가 그 앞에서 책임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든. 내가 고연봉제로 보내겠다면 난 항상 다 보내왔어. 이게 내 책임감이고 이게 내가 어른스럽다는 증거거든. 결국에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책임감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 근데 결국엔 그 사람 인생을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책임질 수 있다는 건, 그게 진정한 어른이라는 거죠. 또는 내가 잘 못한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걸 도와주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그런 게 진정한 어른이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20대 중반까지도 어른 같지가 않아. 너무 애기 같아. 부모들이 너무 그렇게 떠먹여줘. 그러니까 유대기처럼 좀 이렇게 자기를 혹사시켜야 돼. 난 20살 때부터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항상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거든, 10대 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일하는 게 너무 천만다행이고, 그때부터 사회생활에 때를 묻고, 나는 내가 물론 나는 부장님이랑 이사님 되게 친하고 되게 좋아했었어. 되게. 근데 나한테 막 씨발씨발 그랬고, 맨날, 야, 이 미친놈아! 이러면서 나 맨날 불렀었어. 그 부장님이랑. 근데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때는 좀 살가워서 되게 그러셨던 것 같아. 근데 그때는 좀 그런 문화가 좀 있었고 그런데 나는 그런데 그렇게 싫진 않아서. 근데 나도 나 부모님, 부장님한테 맨날, 나도 보통 아니니까 막, 맞아. 부장님, 이거 나와서 창업하셨거든. 부장님이 존나 부자였거든. 그때 그 회사에. 그 재산이 50억 이상 있었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집이 원래 부산에서 알아주는 부자였거든. 근데 그 사람 말고 그 이사님이랑 같이 창업했는데, 부장님 요새 잘 안 되신다면서 내가 막 이지랄 했다니까. 나 지금도 개념 없거든. 근데 표정이 썩더라고. 근데 그 부장님이나 이사님이 나한테 맨날 야 이 개새끼야 맨날 이렇게 했던 게 있으니까 막 그냥 뭐 쿨하게 넘어가시긴 했는데 되게 이뻐하셨었지. 그 당시에 부장님 나이가 39, 막 31, 38, 그러니까 내 나이보다 막 한두 살 많으셨는데 그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무리 어린 학생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좀 사회생활을 빨리 배우긴 잘한 것 같아. 그래서 되게 자본주의의 슬픔을 되게 20대 초반에 빠르게 느껴서 또 내가 돈 없으면 제일 거지 같은 데서 살아야 되고 이걸 빨리 배우니까 비교적 저는 그래도 뭘 하든지 좀 이렇게 좌절 안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하루하루가 힘들 때도 많고 그런데 행복할 때도 많거든. 그게 힘들지. 내가 의사결정 잘못하면 애들 망하니까. 근데 다 안 떠먹여줘요. 저는 성격이 네가 알아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선택하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결론을 나한테 알려주고 그럼 내 포맷을 주고 결정은 네가 해라. 이게 내가 기본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인이고 어른이잖아. 근데 이런 걸 배워야 된다고. 성인답게 하세요. 유대계가 잘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근데 한국 학생들은 근면성실해. 그래서 근면성실로는 절대 안 진다고 생각하거든. 약간 국뽕이 차오를 정도로 한국 학생들 훌륭하거든. 근데 방법이 잘못된 거야. 그리고 하나의 세계관, 중국몽 꾸는 그런 마치 그니까 중국 하나의 중국 뭐 뭐지 1대1로 막 이런 사업처럼 진짜 중국의 하나의 그런 뭐 이렇게 소수민족도 다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생각만 공산당의 생각만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처럼 생각하지 말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 다양한 생각들이 서로 뭉쳐서 창의적으로 발현이 될 수 있다는 걸 믿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독특하다고 틀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팀노바는 그 어떤 교육기관이랑 공통분모가 거의 없거든. 근데 우리 스타일로 왔는데 잘 되잖아. 이게 결국엔 하브르타의 결과라고 자아성찰의 결과고 토론의 결과라고 우리 강사들이 서로 토론하면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회의 때마다 매번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건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건 이런 게 문제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간 게 지금 좋은 결과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틀리지 않았어요. 다 저도 모르면서 그냥 어디서 막 얼토당토하게 들은 걸로 밀어붙인 경우 많아. 그러니까 선풍기 얼굴 쐬고 자면 죽는다는 속설이 90년대의 대세였지. 그러니까 이런 미개한 거에 끌려가지 말라고. 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잘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하는 생각을 항상 공유를 하거든요. 욕 먹더라도 구독자 떨어져도 상관없어. 내가 막 구독자 10,000명 가지고 뭐 잘 됐습니다, 뭐 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구독자 10,000명이 됐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거에 일일비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야. 사람들이 뭐 구독자 10,000명 뭐 이렇게 이벤트를 해달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뭐 하다 보면 내가 말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럼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내 발언의 자유를 위해서 애초에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있으면 보고 싶으면 보고 싫으면 말고 난 딱 이런 마인드. 왜? 결과가 좋으니까.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합리적 마인드, 극단적인 효율층의 특징이에요. 내가 몇 명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만 잘 되면 돼. 그리고 내가 이 유튜브를 보고 좋은 영향 받아서 그냥 여러분들만 고연봉 받고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전 그거 하나밖에 안 바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